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어제 처음으로 올려드렸는데 2020년 저희 1기 회원 모집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고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서 오늘 다들 저희 회사 정신없이 바빴는데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메인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정진 회장이 2030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셀트리온 3사의 합병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미 앞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HLB는 간단한 루머가 돌았다라는데 루머도 아니죠, 그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소간 흔들림이 나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 연일 사상 최고가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도 있으니까 핑계거리도 좋고 괜찮았습니다. 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1단계 서명 드디어 서명식을 했습니다. 10월부터 밀렸어요. 10월부터. 그러다 보니 계속 서명식이 11월 중순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칠레에서 열리는데 칠레가 폭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지금 한 2달 정도 더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서명식이 안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우려감이 좀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죠. 이 부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류호 부총리가 이제 워싱턴에 가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참 이제 드디어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던 강력한 호재성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료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재료 소멸로 해서 쉬어가도 그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좀 쉬어도 그만이고 여기까지 해서 호재로 반영을 해서 서명식에 사인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한 차례 정도 반영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추세를 꺾어내는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돌려내고 강력한 조정 구간으로 만들어내는 이슈는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계속 추세 따라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쉬면서 가느냐 요 차이예요.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재료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국이 이제 일부 주요 내용은 이제 관세를 처리한 거죠. 관세를 이만큼 있었는데 조금 요만큼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부분 중에서 조금 처리한 거고 이걸로 이제 중국의 숨통을 쥐어 흔들었었는데 살짝 풀어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느슨하게 풀어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국이 미국의 이제 농산물, 제품 서비스 등등 이런 부분을 수입품을 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2천억 달러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 미국 농산물, 서비스 등을 수입하기로 확약을 했다. 중국이 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면은 뭔가를 더 사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는 별로 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농산물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농산물은 거기에 트럼프 표밭이기 때문에 계속 농산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추가로 500억 달러의 농산물이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박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1단계가 끝났으니까 2단계 협상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2단계 협상 같은 경우는 모든 관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얘기고요.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2단계에서 끝내겠다라는 발언이죠. 이거는 2단계까지 가면은 모든 관세 조치 해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트럼프의 말대로라면은 올해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서로 조율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울기 2025까지 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행하는지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올해 10개월이니까 올해
대선 때까지죠. 그러면은 대선 끝나고 나서 니네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지켜봤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점 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올해 안에는 어렵습니다. 이대로 흘러간다고 치면요.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은 올해는 뭐 어렵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급하지 않게 하겠다. 천천히 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커들로 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항상 얘기를 했죠. 1단계 무역 협상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중요한 거는 관세를 일부만 풀어줬다고 했죠. 관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5%를 7%로 내려준 일부 빼고는 다 유지된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미국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중국 항구시보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는 요건 중국 입장입니다. 2단계 무역 협상 당분간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중국 상무 관계자의 정보도 뭐 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가 단기간 내에 철폐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제 뭐 2단계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계속 대화는 해나가야겠죠. 대화를 단절한 다음에 니네가 지켰니 안 지켰니 그때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계속 이어 나갈 거예요. 네, 진통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2단계 협상이 뭐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호각제로 해서 반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단계 나올 때까지는 너무 큰 기대감, 뭐 너무 큰 실망감 가지실 필요 없다. 뉴스는 계속 호재와 악재가 반복된다.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스티브 무너신 장관도 뭐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고, 중국 경상 대변인도 이제 미국이 뭐 중국 반도체 기업 등에 대한 압력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양쪽 다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스티브 무너신 장관이랑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메인은 요거죠. 뭐 반도체 기업이니 어쩌니 했는데 사이버 기술이니 했는데 메인은 화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에서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웨이 제재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이슈로 해서 미국이 뭐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여기로 해서 이제 호학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도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중국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렇다고 실망 가질 필요는 없다. 일단 1단계 합의는 된 것이고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죠. 2단계를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오늘 뭐 합의 서명식 한 다음에 어제까지는 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재료 노출로 해서 좀 쉴 수 있는데, 돌파 시도하고 쉴 수 있는데 밀렸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둘 중 하나 뭐 나오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양봉을 세워주면서 뭐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하지만 않았는데 뭐 크게 매수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팔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뭐 일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랜만에 기관이 진짜 연일 매도를 하다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었다. 뭐 당연히 이거는 거의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한 정도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뭐 2,500개야 큰 물량이 아니죠. 근데 소폭이지만
그동안 약간의 비중 조절을 했다. 이란 리스크 때부터 해서 전후로 해서 약간의 비중 조절을 했다면 이제 다시 야금야금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고, 옵션 시장은 들쑥날쑥합니다. 어제는 하락 포지션을 좀 청산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오니까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변동성보다는 천천히 꾸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의 수급입니다. 옵션이 한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와야지 변동성이 강해지고, 매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변동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옵션 포지션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는 정도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확대, 뭐 상승폭을 강력하게 뭐 치고 올라간다, 뭐 슈팅성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되려면은 옵션이 좀 한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풋옵션보다는 이제 뭐 콜옵션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선물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도 전혀 문제 없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큰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지션 아주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뭐 685포인트 여기 저항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니죠. 700포인트 넘어가서 안착하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돌파는. 여기서 좀 뭐 힘내주면 뭐 하루 만에도 돌파할 수 있고 한데, 요건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도 돌파 시도가 나왔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여기서 돌파를 한 다음에 700포인트 위쪽에서 한 차례 상승하고 710포인트 전후부터 해서 이렇게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700포인트 위에서 쉬는 것. 쉬면은 21선이랑 이렇게 이격을 줄이면 따라 올라오겠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제일 뭐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700포인트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685포인트 이탈한 척 하면서 흔들기 나오고 뭐 21선 올라오면은 뭐 여기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해서 돌파를 한다? 이러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돌파하냐 늦게 돌파하냐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 것이고, 코스닥은 지켜봐야 됩니다. 코스피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코스피가 먼저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살펴보면, 자, 삼성전자, 자, 오늘 다시 한번 6만 원을 탈환을 했습니다. 거의 3% 상승으로, 거의 오늘 0.77% 상승했으니까 이건 거의 전기전자가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 쪽하고. 그래서 오늘은 전차 군단이 좀 강했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58,000원 정도까지는 쉬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했는데 59,000원 뭐 이 정도에서 계속 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57,000원 흔들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만 않으면 삼성전자는 현재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10만원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죠. 21선 올라오기 전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 노리는 이런 모습들은 뭐 긍정적인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수급이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동진세미캠, 뭐 같은 반도체 계열 쪽에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해서 국산화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있어요. 17,5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파 시도 나왔다 실패했고 두 번이나, 그리고 최근에도 반등 나왔다 실패, 나왔다 실패, 그리고 이번 주도 뭐 실패하는가 돌파하는가 뭐 고민이 많은 한 주였는데 어제 정확하게 돌파가 나왔고, 거래량이랑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거래량 조금 더 붙여주면서 양봉 세워준 거, 요거는 움직임 자체가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요만큼만 늘어도 좋을 텐데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신뢰성은 꽤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양봉이 하나가 뭐 내일이 됐던 아니면 다음 주가 됐던 더 나오면서 뭐 쉬었다가 요 구간에서 나오던 아니면 바로 나오던 양봉이 하나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조금 더 실어주면은 더욱더 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죠. 추격 매수를 하라가 아니고, 추격 매수 하실 분들은 요 18,000원 이하에서 뭐 17,500원 사이에서나 들어가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지세미캄과 함께 지금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죠. 이 두 종목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만원 넘어가서 있는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려도 9만원 근처 오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거 불화수소 쪽으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이 두 종목은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고 미래는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산화의 뭐 최대 수혜주들 이렇게 쭉 뽑으라고 하면은 각 분야별로 뽑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13,000원 구간에서 지금 한번 걸렸죠.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봉 나올 때마다 거래량을 이렇게 세워주는 강력하게 실어주는 모습은 이 종목에다가 힘을 좀 크게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오늘 3, 4병 소식이 나오면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결국 유지되지 못하고 마감에 좀 밀렸어요. 네. 계속 말씀드렸는데 18만원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 만약에 16만까지 오면은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18만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20만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20만원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 추세다. 20만원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강력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전 세계의 글로벌 제약사들 앞에서 모든 투자자들 앞에서 공표를 한 것이니까 의미를 두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가 내년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제 주주분들이 원해야 된다. 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든지 하겠죠. 그거는 내년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결정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보다는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종목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좀 이슈가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하지만 한 방은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오늘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이 무거운 종목이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니까 매우 강력한 날이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나머지가 너무 안정적인 종목들이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테마성을 실어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셀트리온이 못 가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수급이 쏠려서 그동안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거의 해결됐다고 보면 되죠.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해서 작년 말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이 나올 때도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죠. 옆으로 누워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다. 44만원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빠르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다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하신 분들 지금 주가 굉장히 좋고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도 다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쪽에 이슈가 있어서 수급이 쏠렸으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갈 자금은 별로 없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요거는 따로 영상을 하나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10만원 그리고 12만 5천 이렇게 선 그어드리고 여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각종 루머들이 생산될 수 있는데 흔들리실 필요 없다.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시간의 하한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는 저희가 접수가 안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그 종목 피드백 신청 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문 맨 아래에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니까 기다리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위냐 아래냐 이거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보면 되는 건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도 그냥 21선 조정 정도 나온 거예요. 루머잖아요, 루머. 그래서 뭐 알렉스 킴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일부만 딴 거죠. 전체를 말했는데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이거를 부풀려서 만들 수 있는 루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기존부터 있던 선택지 중 하나를 가지고 루머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루머가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4차 치료제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게 확정된다라고 하면 한 차례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3차 치료제로 간다. 좀 약간 도박성을 실어서 본인들도 이게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3차 치료제 쪽으로 가는 게. 근데 4차 치료제 쪽으로 가서 이게 더 빠를 수 있다면 4차 치료제로 해서 신약으로서의 의미, 가치를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4차 치료제로 가게 되면 한 차례 흔들림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의미는 통과만 되면 의미는 허가받은 의미는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 3차 치료제면은 뭐 호재로 가능성이 있다. 바로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런 루머 같은 거에 일희일비하면서 움직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은 이번 시장 나시는데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지루하시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으면 괜찮았잖아요. 네, 지금 이미 들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은 그럼 기다리셔야죠. 돌파냐? 이탈이냐? 그래서 요건 영상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내일이나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1일 1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